민간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경제 심리 지수가 소비자 심리 위축 탓에 5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기업인들의 현 경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BSI 지수는 전월 대비 제조업은 상승, 비제조업은 같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이 발표한 실적이 일제히 시장 전망치에 훨씬 못 미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은 4,81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8% 감소했으며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역시 각각 32%와 78.2%나 줄어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다수 외국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는 향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1분기 성장률로 볼 때 백엔 시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포함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295곳의 부채가 5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는 2011년보다 34조 4천억 원 늘어 493조 4천억 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자산은 35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짠내일장 진행을 맡은 김동석입니다. 벌써 이제 4월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힘차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4.8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단숨에 1965선까지 올라선 양상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5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한 2,300억 원이 훨씬 넘는 그런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개인은 그 양과 비슷한 물량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좀 빠지네요. 5.38포인트가 빠져서 560선대 초반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자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쌍끌이 매도를 하고 개인은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에서는 왕성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5.3원이 내리면서 1,101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은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고 코스피가 굉장히 힘차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일부 주요 내용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최재식 팀장과 함께 내수와 서비스 업종의 초과 수익 장기화 예상된다고요. 그리고 향후 3개월 동안 국내와 미국의 주식, 해외 채권 위주로 대응하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내수, 서비스, IT 부품 업종의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차장의 내일은 1등주, 악재 속에 5월 달에 개선 여부에 초점을 두고 추경 매수보다는 반등 시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과 비중 관리에 초점을 두자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병석 팀장의 추세 매매의 달인 코스닥 560포인트 선의 박스권을 돌파했다고요. 코스피 외국인의 수급 개선 역시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합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유진 로봇의 재추천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최재식 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특징부터 점검해 볼까요? 예, 외국인들은 오전 산때 현물 순매도 중이었지만 전제는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선물로 신규 순매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도로 코스피가 상승 중에 있고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오늘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내수 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들려주십시오. 네, 아주 장기와 단기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수 서비스 업종 이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들 업종의 낮은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은 있고요. 또 저성장과 함께 향후 GDP 내 내수 비중 확대 등이 장기적으로 이들 업종의 초과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현재 흐름을 계속 장기적으로 봐도 무난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 서비스 업종은 그동안 수개월 동안 강세를 보였고 2분기 내수 서비스 업종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진행되면 될수록 부담감도 함께 커지므로 아마 2분기 뭐 중후반 정도에서는 속도 조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 아마 하반기 경제 회복을 기대한 낙폭과대 경기 민감 섹터의 기술적 움직임이 좀 더 최근보다 좀 더 강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수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수 위축 여러 가지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조조정이라든지 해외 진출에 따른 성과 가시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성장에 따른 내수 부분 성장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장기 관점에서는 계속 유효하게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면은 5월 시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5월에서 이제 7월은 1분기 경제 지표, 또 기업 실적이라든가 국가 지정 부채 지표 등을 점검하는 아주 특별한 시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시장에 접근할 전략을 좀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4월부터 경제 지표 일부 기업 실적 나오긴 하는데 5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적이든 경제 지표 시즌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1분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오는 시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 적자 비율 그리고 GDP 내 국가 부채 비율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 시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오른 국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잡음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름 이후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또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위험 자산 자체는 5월과 7월 국면 사이에서 본다면 선진국의 재정과 부채 문제와 2분기의 경제 성장 정체 같은 잡음으로 인해서 속도 조절을 일단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보인 후에 다시 선진국의 중앙은행 저금 정책과 양적 완화 유지 등이 경기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속도 조절에 그치게 정도로 할 것 같고요. 그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세 시 저가 매수를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가 매수할 대상은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해외 채권 위주로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요. 참고로 중국 주식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소라든지 질적 경제 정책에 따른 이제 느린 성장이 예상되므로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 대응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4월 중에 나타난 경기 기업 실적 확인 과정이 5월 중에도 이어지고 저는 상승의 최고 이어졌지만 이 4월 말 올 초에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점 탐색 구간이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1900선 다시 하향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엔화 약세는 추가 모멘텀 부재로 엔화가 속도 조절을 보이고 있지만은 엔 강세로 돌아서기에는 어려워서 국내 증시의 지속적인 호재가 되지는 못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월, 4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글로벌한 지표들이 경제 성장의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라든지 관망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일시적인 1900 사양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펀더멘털의 개선이 제한되는 소재 산업재 부문보다는 여전히 내수 쪽,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IT 부품 업종,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맛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이슈가 있습니다. 전원 철수하려다가 아직까지는 소수의 인원이 남아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개성공단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어떤 시각을 갖고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제 좀 기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많은 주가 상에 우선 기업 상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로 반영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5월 7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추이를 보고 그래서 사태 추이가 좀 완화되는지 좀 확대가 되는지 장기화되는지 이 부분이 좀 단기적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지만 장기화 되지 않는다면 좀 저가 매수 정도 가시면 더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망을 하고 뉴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은 이제 한국과 터키 간의 FTA가 발효되는 날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FTA가 발효된 국가들 볼 때마다 그에 따른 좀 수혜 업종들이 분명히 명암을 좀 달리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업종들이 그 혜택들을 볼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정확하게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분석적인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뭐 아무래도 일부 뭐 석유화학, 뭐 유통, 물류, 자동차 부품의 수혜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석유화학이 뭐 터키 FTA 말고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랑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뭐 그런 고려한다면 저는 뭐 유통 쪽에 뭐 GS 홈쇼핑, CJ 홈쇼핑, 그리고 물류에서는 CJ 대한통운, 뭐 자동차 부품에서는 뭐 현대모비스 정도 이렇게 관심을 보고 있고요. 유독 쪽이 그나마 이제 뭐 글로벌 경기에서 약간 덜 영향을 받으면서 터키 FTA 예상 수혜주 쪽에 가능성이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유통, 물류 등등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이벤트도 많고 또 내일이면 이제 본격적인 5월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기대감이 큽니다. 오늘 상승하는 폭이 좀 코스피 기준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충만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제 월말, 월초 어떤 전략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시장 흐름 의외로 강한 모습들입니다. 특히 월말 효과까지 겹치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그동안 어떤 부진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다가 오늘 시장에서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단기 고점대 1950선을 돌파했다는 점, 특히 주도주로 형식에서 그러니까 실적 흐름들이 IT 업종들이 좀 좋았었는데 거기서 받침이 되면서 주도주로 부각하면서 고점대를 돌파 시도했다는 거, 이게 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선전했던 코스닥은 코스피에 눌려서 그래서 매기가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조정세 흐름들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월 초 이어지는 이제 글로벌 정책 기대감까지 시장에 먼저 유입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이제 FOMC 회의가 5월 1일, 그러니까 내일 관련된 얘기가 이제 그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버냉키 의장이 그 어떤 그 특별한 어떤 회의 어떤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모습,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한 이제 부진한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일단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고려하고 있다는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지난번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그런 흐름들도 이어질지 여기서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인데요. 그 다음날 5월 2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어제도 나왔지만은 유럽 경제 기대 지수가 생각보다 또 4년 만에 최저치가 나온 점, 이런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흐름들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쪽으로 해석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이런 지난번에도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유럽 쪽에서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유럽계 자금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나왔던 흐름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 이제 국내 이슈 쪽으로는 이제 5월 중순이죠. 원래 5월 달에 5월 초에 5월 3일이나 5월 6일 쪽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5월 중순으로 여야가 이제 연장을 했었는데, 이 추경 편성과 관련된 쪽에서 국회 통과가 무난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국내적인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단 지난주까지는 어떤 5월 위기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나오는 악재가 전혀 나아진 게 없다, 어떤 계속 불투명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했었는데, 시장은 그와는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당장 악재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보다 앞으로 개선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반향들, 이런 걸 먼저 좀 더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경제 상황이나 특히 지금 1, 4분기 기업 실적들을 발표하고
나오고 있는데 기업 실적들의 그 전망들,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오는 전망들 같은 경우를 좀 더 꼼꼼히 챙겨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1900 중반대를 넘어간 한 65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득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 시도했다가 박스권을 재확인하는 과정, 그렇다고 한다면 1950선을 재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중 확대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거기서부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실적 호전 중소형주 계속 시장에는 어떤 그 리드를 해나가는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ECB의 금리 인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프랑스 쪽에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기주의적이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한 것들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빚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각국 간의 이견이 좀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번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 독일의 반대로 좀 무산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그 폭이 한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으시는지요? 예, 일단 그 금리 인하 관련돼서는 일단 그 폭은 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나아가자는 방향, 특히 ECB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지금 어떤 나오고 있는 그 경제 지표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즉 계속 그 어떤 부양책을 쓰는 과정 쪽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공격적인 수단을 활용을 해서 시장을 어떤 끌어올리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금리 인하 폭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어떤 하는 액션에 대한 정책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좀 더 중요한 흐름이라고 좀 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1등 종목들 어떤 분야에서 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먼저 통신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통신주의 흐름들이 과거 보통 이제 통신주를 볼 때는 일단 그 어떤 경기 방어주의 성격 쪽으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일단 그 실적 차원에서 좀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 그 마케팅 비용이 좀 격화되면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격화되는 모습들이 나왔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이제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한다면 바로 기업들의 실적 쪽은 좋아지는 구조로 나오는 게 지금의 어떤 통신주의 강세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어떤 그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정부 중심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시도하는 어떤 그런 ICT 관련된 정책에 대한 수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부각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실적 잘 발표한 LG U+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흐름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 갤럭시 S4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특히 갤럭시 노트 3가 조기 출시가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모습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에서의 흐름들 같이 지켜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회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모베이스라든가 우전의 한단, 대덕 GDS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의 힘과 함께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 실적 호주에 대한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영화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특히 관람객 수가 최근에 들어서 그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한국 영화가 먼저 선전을 했었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아이언맨 3가 또 빠르게 어떤 그 흥행 호조의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보통 이제 여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블록버스터에 대한 어떤 또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영화 관련주에 대한 모습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CGV라든가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장에서 1등을 이어갈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적인 접근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내일 갈 1등주로 꼽으십니까? 예, 율촌화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농심 계열 포장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주된 사업 쪽이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익성이 긍정적인 모습들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신규 사업들, 특히 전자소재 사업부 쪽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조 공정용 보호 필름을 비롯해서 다양한 보호 필름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일모직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2007년도부터 투자를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해서 올해는 이제 어떤 흑자 전환이라든가 원하는 실적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 흐름들이 확인됐었을 때 추가적인 성장의 기회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어떤 강한 종목을 올라타는 심정으로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이 12,000원대 초반대까지 진입한다. 그렇게 되면 진입하는 관점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4,500원대, 손절가는 11,400원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갈 1등주로 율촌화학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는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잘 쫓아가야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추세 매매 달인 포스원의 임병석 팀장님을 모시고 오늘도 도움 말씀 청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요 근래 시장 추세를 보면은 양시장 모두 상당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 또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하게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강하게 시초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반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4월의 마지막 장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코스닥이 그동안 이제 4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60포인트라는 지지선을 확보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기술적 의미를 한번 본다면 중장기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 19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선에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피와는 달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상승을 강하게 지속을 하면서 장 후반까지도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주목할 점은 이제 최근 코스닥 지수가 중장기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점인데, 2009년 5월 이후에 4년간의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했던 56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그런 다음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년 전 이제 IT 버블 이후 122개월 이제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코스닥 강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IT라든지 경기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등 소비 관련 섹터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투자에 비해 소비 확대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도 소비 개선이 경기 회복을 좀 견인할 것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한 대외
환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이런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신정부의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육성 정책, 또 IT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투자 계획도 이제 코스닥 시장을 전반적으로 강하게 이끌었던 요인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중장기적인 이제 트렌드로 당분간 어느 정도 국내외 경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향후 이제 뭐 5월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코스닥 시장은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측이 지속적인 순매수를 좀 나타나 보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5조 8천억 정도 가량의 순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8천억 정도 가량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2년 작년에 비해 순매수 금액이 600억 정도의 이제 수준을 좀 고려했을 경우에 지수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견고한 수급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 560포인트를 지지한 후에 5월장도 좀 기간 조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강세로 좀 나타날 것을 보고 있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추세 상승보다는 박스권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그 폭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네, ECB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한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정책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이제 금리 인하는 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더욱 이제 좋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돌고 있는데 이는 또 한편으로 이제 한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압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책에 민감한 이제 유럽계 자금의 대규모 이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의 이제 평가절하 부분이 이제 제한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외국인의 자금 유출입이 어느 정도 유로화 동향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상황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유럽계 자금의 이제 유입 가능성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에 5월달 좀 초점을 맞춰보고 대형주라든지 코스닥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의 FOMC 회의 관련해서는 양적 완화 정책의 유지 또는 축소 그쪽으로 양쪽으로 좀 엇갈릴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뭐 조기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ECB 정책이라든지 뭐 FOMC 회의 부분들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5월달장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인 정책 이슈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뭐 양방향으로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하기보다는 그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느냐에 좀 방향을 맞춰보고 대응을 하는 전략에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우리 증시가 좀 하루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미국에서는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 지표가 또 발표가 될 텐데 이에 따라서 영향을 좀 후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드실까요? 네, 일단 미국의 이제 제조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뭐 이제 상승할 것이다, 뭐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뭐 경기 지표가 호전되던 악화가 되던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크게 뭐 제조업 지수 발표에 따른 영향을 받을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휘둘리기보다는 그냥 수급에 좀 맞춰서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호기롭게 한 568선까지 치달았던 코스닥이 오늘 4포인트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자, 중소형주의 매력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하다라고, 유효하다라고 내다보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좀 매력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이제 560 포인트죠. 558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어느 정도 상승 지지대를 또 확인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갤럭시 S4 출시라든지 또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IT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그런 측면에서 제약주라든지 5월 또 정책 기대감으로 이제 중소형 기업들의 이제 강한 반등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 뭐 강한 고점에 대한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것으로 예상은 되긴 하지만 뭐 다시 한번 코스닥 장세는 강하게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기업들 철수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들어가 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도 들고, 근데 뭐 제 주변에도 이제 가까운 분이 개성공단 내에 이제 좀 적지 않은 그런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선배가 하나 있는데 뭐 또 그렇게까지 또 뭐 신경은 별로 안 써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표정 관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실제는 좀 갭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된 업종들이 꽤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종목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기업을 좀 한번 꼽아보면 자화전자라는 기업이 있죠. 뭐 핸드폰 이슈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들었던 업체인데 일단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개성공단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뭐 반영이 되는 측면에서는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실질적으로 뭐 투자자라든지 개인적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 같은 경우도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좀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약한 수준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추세 매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됩니까? 네, 오늘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삼성전자가 3%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를 살펴보면 뭐 SK텔레콤이라든지 LG유플러스, 뭐 통신업종이 2분기 실적 기대와 또 기관 매수에 좀 강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뭐 자동차 완성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주말 특근 재개 합의 그리고 또 뭐 엔달러 환율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수급 개선과 함께 코스피 시장을 좀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 빼고는 대형주라든지 시가총액 대표 종목들은 시장에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코스피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끌어올린다면은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기 이평선으로 좀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주 이평선을 20주 이평선을 이제 중심으로 등락을 좀 반복하는 중기 행보 국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직접 고점을 돌파한 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20주 이평선은 우상향 지형과 함께 중기 상승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5월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상승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제 강한 추세적 상승보다는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범위의 박스권 내에 제한적인 반등이 기대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또 1900포인트 접근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박스권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 수급적인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면 이제 IT라든지 유틸리티,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과도하게 이제 소외된 에너지라든지 산업재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펀더멘털 측면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적인 요인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외국인의 수급, 뭐 4월달 국내 주식형 펀드로 6천억 정도가 또 순매수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미국과 일본 쪽으로 이제 쏠렸던 외국인의 자금이 어느 정도 지난주를 기점으로 좀 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로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뭐 기술적 분석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과 그리고 또 모멘텀에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추세 종목 어떤 것들이 눈에 띕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뭐 바닥권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을 테고 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상승 추세선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종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CJCGV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영화관 시장의 이제 성장세 그리고 또 국내 영화 산업의 호황에 따라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이 되고 있는 측면을 바라보면 티켓 단가를 좀 올리면서 극장마다 차별화된 전략을 시도하면서 평균 가격이 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예상되고 있고 올해 또 영화 관람객 수가 증가하면서 2억 5천만 명 정도를 넘길 것이라는 시장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티켓 단가 인하 그리고 또 인상 그리고 또 영화 관람객 수 증가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봉상 좀 강하게 추세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제 메일 유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메일 유업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 내에 이제 분유 선호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분유 관련주들이 뭐 뉴질랜드 가뭄 그리고 또 뭐 중국 내 유제품 수요 급증으로 우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국내 유제품 업종들이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 분유 시장이 6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우유 생산이 이제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에서의 유제품 또 수요 측면도 이제 급증을 하자 전 세계 우유 가격을 인상시킨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 이제 분유 업체들이 연이은 이제 식품 안정성 문제 발생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어느 정도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측면에서 일본 원전 사태라든지 한류 등의 영향으로 국내 한국 분유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뭐 메일 유업이라든지 남양 유업 같은 이제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는 가운데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메일 유업이라든지 CJ CGV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 이런 부분들은 뭐 20일 이평선이나 60일 이평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린다면은 고점에 대한 매도 불러나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한 종목 대원제약에 대한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추천드릴 종목으로 대원제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 CJ, CGV라든지 메일유업처럼 추세 상승을 타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셀트리온 문제로 인해서 뭐 바이오주라든지 제약주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고점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로 주가가 어느 정도 기간 박스권 조정을 거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이제 딜라이트 보청기가 고령화 수혜주로 이제 매출 증대가 나올 것을 좀 되면서 어느 정도 고령화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혜택 방안도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통과될 경우에 큰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피부 진단기라든지 큐비츠 판매 그리고 치매 치료제 개발 등 여러 가지 생산 제약사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형적인 측면이라든지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고마진 제품군인 이제 만성질환 등의 고령화 품목의 비중 확대 그리고 외형 선정에 따른 규모의 이제 경제 효과 부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추세 실적 올해 같은 경우 실적 개선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을 좀 보고 있고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60일 이평선을 타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하락했던 부분들에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뭐 4%, 3% 정도 장대 음봉을 나타내면서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내일 하루 쉬는 날 그리고 하루를 치고 그 다음 주에 수급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된다면 하루쯤 뭐 음봉이 떴기 때문에 더 눌릴 수 있겠지만 60일 이평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오늘 뭐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61선 부근에서는 좀 그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기준으로 이제 12,700원 이하로는 매수 좀 기점을 잡아 보시고요. 손절가로는 12,000원 부근 61선이 121선 부근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대원제약을 들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12,700원 이하입니다. 목표가 14,000, 손절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포트폴리오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네, 임병석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이 45% 비중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가 15%로 가장 높은 비중이고요. 나머지 4종목, 바이오랜드, 삼진 L&D 등 4종목이 각 10%씩으로 55%의 자금을 주식에 투여하고 계십니다.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보자면요. 현재 8%가 오른 사페어 테크놀로지 이익 실현했고요. 아이마켓 코리아 9.8%로 거의 10% 가까이 수익 나고 있습니다. 보유입니다. 삼진 L&D가 15%, 바이오랜드가 11.6%로 두 종목이 두 자릿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랜드는 손절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인프라웨어 4.5% 현재 수익 나 있습니다. 보유입니다. 여전히.
네, 현재 손실 나 있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이 전 종목이 다 골고루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AS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이익 실현을 드렸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 시간에 이제 제가 손절가로 익절가죠. 36,500원을 하방 돌파했을 시에 추가적인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뭐 1분기 실적 저점, 그리고 또 2분기는 회복, 3분기는 흑자 전환을 한다는 초점을 맞춰보시고 다시 한번 수급과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전주에 추천드렸던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IT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갤럭시 S4에 독보적으로 좀 매출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던 모멘텀 초점들 한번 잡아보시면서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제가 손절가를 상향 조정한 이유는 어느 정도 그 5일선을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모멘텀적으로도 이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들도 뭐 인터파크를 기점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1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기 순이익도 9%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진 L&D 같은 경우도 제가 손절가를 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1 이평선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빠지더라도 제가 제시해드렸던 단기적으로 4,000원 손절가에서 익절을 하고 나오셔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랜드 손절가 상향하셨는데요. 기존 14,000원에서 얼마로 올릴까요? 네, 이때 5일선이죠. 이제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익절가 5일선 부분이 18,0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4,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가 좀 빠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4.6%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유진로봇이 3%, 휴비스가 1.7%, 한국사이버결제 4.8% 각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아토건이 마이너스 3.4%로 손실을 좀 보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기택 과장의 한국사이버결제가 오늘도 위너 종목입니다. 네, 먼저 매주 화요일 종목 추천하시는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유진로봇이 현재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수익이 나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다룰까요? 네, 뭐 지금 전혀 기술적으로는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금일 좀 코스닥 기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양봉을 좀 시연해주면서 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또 새로 이 가격에 편입할 종목으로 다시 유진로봇을 가져왔는데요. 타이밍이 이제 다음 주나 저는 임박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AS도 할 겸 새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최근에 청소 로봇
지능에 해당하는 내비게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기술력이 굉장히 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로봇 산업과 창조 경제를 이제 구현할 적임자로 표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제 3,500억을 투자를 하면서 25조 수준으로 로봇 산업이 육성 전략이 좀 발표된 것은 역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장기로 이제 블루오션 시장으로서의 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정부에서 그 차세대 IT 산업을 이끄는 이제 복합 신산업으로 이제 로봇 산업이 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5월 달부터 해서는 정부에서 로봇 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이제 수립을 발표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월 달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모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진 로봇이라고 좀 검색을 해본다면 최근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격보다 더 이제 이 가격권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자, 주가가 최근에 이제 수상한 거래량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14일 날 상한가를 한번 기록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오고 이후에 또 4월 4일 날 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내려온 이후에 이 두 번의 이 봉 자체 대량 거래가 매집봉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이 신고가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주봉 60일선이 돌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월봉 20월선을 지금 돌파가 된 상황에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진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250원 지정 매수하겠고요. 그다음 목표가로는, 그러니까 다음 주 목표가로는 3,600원을 제시해드리고, 사실 슈팅이 나와준다면 순식간에 또 4,000원 정도도 도달이 가능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타이밍이 5월달로 좀 보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진로봇 현재 3% 정도 올라있긴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재추천한다라는 사유를 들어서 오늘 유진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을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아이러브스탁의 전진호 팀장을 연결해서 휴비스 AS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수익률이 1.7%나 있습니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실런지요? 네, 먼저 시장에 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 코스피 시장 좀 외인들이 매도로 나가면은 기관이 좀 수급을 받아주는 거, 그다음에 모습인데, 이 코스닥은 또 외인이나 기관이 좀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양시장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좀 일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역시도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좀 정유화학, 운수창공 업종들, 대형주들 위주로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그간에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 상승을 줬던 IT 부품주나 이런 제약 업종들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참고로 그냥 현재 이 종목들의 뭐 조정시 매수라는 관점 취하기보다는 그간에 좀 상승폭이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추세적인 하락을 줬던 대형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두 번 하단을 다진 종목들에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난주 휴비스 소개해 드릴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시장의 환경을 좀 전제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휴비스라는 개별 종목이 가진 이 개별 이슈, 예를 들면 뭐 휴비스는 단섬유 부분에서는 과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2개월 연속 금융투자 쪽에서 연속적인 개별 수급을 가지고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한 주간 뭐 소폭 상승을 주면서 다소 좀 움직임이 무겁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견고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종목이 가진 개별 이슈도 요 수급 내용도 그리고 기술적인 움직임도 지난주 관점과 현재 시점에서 변함이 없고요. 내일 근로자의 날로 휴장인데 휴비스 한 주간 더 보유하고 지켜보셔도 될 안정적인 종목으로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저 역시 다음 한 주간 휴비스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과 함께 휴비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시간이 한
동시효과가 들어가기까지 한 3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우리 코스피가 한 22포인트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마감을 보일지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